네, 예고해드린 대로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당에서 인증 받으셨습니까? 저희 뭐 인증 그런 거 안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인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 거고요. 그 대변인의 역할을 나눠서 예. 좀 하는 거죠. 예. 이제 저같이 이렇게 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예. 분들은 주로 이제 항상 되도록이면 이제 국회에 상주하면서 논평도 내고 예. 그리고 언론도 상대하고 예.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방송도 나가지만 미디어 대변인들은 이제 보다 더 그러한 예. 책무로부터 자유로워서 미디어에 집중하자 뭐 그런 취지인데 그게 인증제도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거 얘기가 인증은 나가더라고요. 언론이 만든 게 아니고 당에서 만든 얘기 아니었나요? 최초에 뭐냐면 당론과 다른 얘기들 밖에 나가서 마구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 문제 우리- 제기는 있었어요. 예. 심지어 우리 당의 그러니까 저희 당의 당원이 아닌데 예. 나가가지고 이제 당의 입장을 내는 거는 맞지 않다. 예. 최소한 당원이긴 해야 될 예, 거 그렇죠. 아니냐. 그건 뭐.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당론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당론을 반대하는 또 예. 그러한 목소리는 그 당의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맞지 않고 그런 분들은 그 당과 동떨어져서 별도의 패널로 움직이셔라. 예.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자청하지 마시고 뭐 그런 차원으로 당에도 이야기를 여러 했던 거죠. 의견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의견을 대표하는 분도 나올 수 있고 저 의견을 당의 어떤 여러 의견 중에 네, 최소한 이제 예. 이런 균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론을 소개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건 상관이 없는데 당론은 잘못됐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균형감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예. 그 정돈된 메시지를 내달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분도 나오실 수 있는 거죠.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럼요. 그 예. 언론에서 그 이런 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언론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예, 자유니까요. 그게 이제 최초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인증제라는 말을 거의 별명처럼 붙인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예. 뭐 어쨌든 당에 이제 대변인단이 있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공식적인 목소리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6년 같습니다. 만에 장애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외투쟁을 너무 오랜만에 하지 예.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먼저 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예. 야당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그 야당이 이제 작은 야당이고 예. 여당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그 국회 내라던가 이젠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땐 필요할 때는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우리의 주장을 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민주주의의 되게 좋은 표현법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당내 이견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장애투쟁 자체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공개적인 목소리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예. 수 있죠. 예. 뭐 당론이라는 게 뭐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예. 당론은 아니죠. 이거는 뭐 물론. 장애투쟁은 이제 지도부의 결정이고 예, 결정이죠, 그냥. 그리고 예. 이제 참여를 갖다 독려했고 예, 예. 그리고 그 참여에 독려해서 뭐 페널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자발적으로 다 나온 거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자기가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면 뭐 안 나가고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좀 여쭤보면 이 장애투쟁이 과연 실효성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비판. 그러니까 국민들 호응이 과연 있을까? 지금 정권 초기에 이재명 독재를 벌써 얘기하고 이러는 게 과연 국민들 설득에 도움이 될까? 이른바 중도인 분들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은 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100점 만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정당 정치가 0점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애투쟁을 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없고 야 너희들 제대로 못해 하면은 방향성을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구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지 처음에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무섭다 하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예, 물론 이제 이 클릭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최초 메시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 장애투쟁에서 처음에 들리는 목소리가 뭔가. 근데 저도 오늘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뭐 제가 직접 현장 취재를 하진 저 않으니까. 현장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 네. 뭐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 당의 공식적인 목소리랑 막 뒤섞여 가지고요. 한 몸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장 갔었으면요. 대부분은 이제 윤호개인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예. 이제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큰 거는 북치고 깽가리치고 아, 마이크 예. 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뭐 특정 그래요? 성향을 가져가지고 당이 간다.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근데 과도한 국민들 해석이다. 보기에는 다 막 뒤섞여 가지고요. 아, 윤호개인과
야당이 거의 어떤 동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던데 그거 오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정당 정치에서 장애투쟁을 굉장히 하나의 좋은 의사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민주당만 놓고 봤었을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촛불 집회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서 뭐 죽창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효수를 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김병주 의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 참수하는 칼을 들고 있는 분하고 찍고 했어요. 그런 분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뭐 폭력적이고 파쇼적이고 뭐 극자적인 집회다라고 우리가 몰고 갈 수는 없는 제가 거잖아요. 여쭤보는 거는 그 집회 현장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중심적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이건데 대변인 보시기에는 오늘 그 장애투쟁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주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보세요? 우선은 거기서 들고 있었던 피켓은 거의 대부분이 야당 탄압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야당을 배제하고 그리고 삼권을 훼손하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도 일방통행을 한다. 그리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협치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해산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야당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당원들이 이거는 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는 게 주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과격한 언어들도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야당을 갖다가 동반자로 좀 생각해라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내는 그러한 형태를 가졌죠. 궁금한 거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어게인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그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설정하십니까 당은? 저는 극우에 대한 규정 자체를 극우 빼겠습니다. 윤어게인의 주장과는 어떤 관계로 설정하십니까 당의 관계는?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그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의 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우리가 취할 것들은 분명히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 그리고 그 이제 한미동맹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다른 방향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헌법적 가치의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어떤 보수적 가치 보편적 보수적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고 윤어게인이랄까. 윤어게인이 내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락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말 그대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 가치는 당에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윤어게인 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뭔가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좀 자유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좀 더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일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반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이제 반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어게인이다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와가지고 대통령 해줘 이런 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이제 했던 워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취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상당 부분을 공감하는 것이지 그 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주장이 제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석방돼야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 무죄 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다시 있을지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통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소수겠죠. 그 안에서. 그래요? 네네. 적어도 제가 윤어게인 분들하고 뭐 제가 이제 많은 교류를 하지는 않지만 들었었을 때는 그 주로 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어게인의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이 지금 당의 어떤 전체 지지자의 포션 중에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대략? 저는 뭐 그래도 그 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그쪽의 어떤 힘을 서로 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게 기억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노력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모든 후보가 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도 근데 경쟁적으로 좀 그쪽 지지를 호소했고 가장 강하게 호소하신 지금 대표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의 그러한 목소리를 이제 흡수하셨던 분들 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당에 이제 얼굴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의 뭐 김문수 후보하고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그런 목소리들은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다 정도로 보면 그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윤호계인 세력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윤호계인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우리 당이 수용하고 안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내용을 수용해서 가지. 이게 우리 당이 좋고 우리 당의 가치에 좋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목소리들을 갖다가 다 안고 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 분모를 뽑아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윤호계인도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의 그런 당원 당규 강령에 맞춰서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해서 안고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 당내 여러 목소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인증제 얘기하면서 뭐 그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내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 것이지 여기는 배제하고 여기만 안고 간다. 그거는 당대표의 역할이 아닌 거죠. 제가 우려스러워서 아까 여쭤봤던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장혁 대표 자체가 윤호계인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다 보니까 뭐냐면 그들의 극단적인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제까지 경선할 때까지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오늘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대표의 메시지는 인선으로 좀 본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저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이제 열심히 도왔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대변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선 과정들을 보면요 좀 골고루 섞어서 하신 인선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내 통합과 그런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다른 좀 굉장히 어떤 실무적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그 장윤선 기자 그 전에 그 김현정 그 원내대변인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다른 건 정당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욕설이 오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뭐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그 여쭤봤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법안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설명이요. 6개의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고 49개의 이견이 별로 없는 법안이 있다. 그걸 모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요. 그 실제로 이런 거죠. 그 민주당이 거의 이제 야당과 쟁점 법안을 갖다가 상의하지 않고 일방 통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삼권 분립에 해당되어 있는 헌법 기관에 대한 개혁까지도 혼자 주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 실제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절반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고 뭐 절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한데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법안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경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쟁점 법안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당과 당은 싸울 수가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싸우실 부분은 싸워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 민생과 직결돼 있고 또 이견이 없는 법은 빨리빨리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서요. 그런 어떤 이견이 없는 법인데도 이건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팩트 여부는 팩트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본인들 혼자 이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건데 설명하기에 49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서로 전혀 노출되지 않은 법안들도 이 어떤 쟁점 법안들 때문에 못 가로막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설명이었어요. 그 원내대변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사실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를 들어 싸울 법안은 싸우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법안이 있고 이견이 없으면 그건 좀 빨리빨리 통과. 그럼요. 당장 시급하고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법안들은요. 그 야당도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배제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젠 그 원내 이제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걸 결정한다고 했으니 원내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정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는 경고적 메시지와 그리고 원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메시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요. 한 이틀 뒤에 그걸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땐 뭐 조 대변인을 모시건 다른 분을 모시건 그게 어떻게 됐나 한번. 그건 지금 이렇게 조 대변인께 여쭤봐도 그건 이견이 없는 사안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나 피로감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선 뭐 이견이 있는 부분에 이견을 억지로 좁히라 이런 얘기 못해도 이견이 없고 민생에 관련 있는 부분은 반드시 빨리빨리 해줬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꼭 필요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그 유동성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추석 연휴 이후에요. 지금 현재 이제 추석 바로 앞두고 있는데 민심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자체? 이건 아니 야당 예. 많이 회초리 맞고 있고 예. 그리고 여당도 회초리 맞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예.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밝혀지지 않고 굉장히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동맹에 대한 부분까지도 건들고 지금 가버리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지금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지금 혼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혼나는 거는 예.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진짜 그 잘못되어 있는 협상을 통해서 IMF 정도 수준의 위기를 예. 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그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야당이 반대해줘야 되는 역할들도 있고 예. 그리고 야당의 그러한 외교 채널이라는 것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예. 외교 채널이라는 걸 딱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강대강 투쟁을 계속하고 지금은 잠시 싸움을 멈춰놓고 지금 미국과의 그러한 상대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그걸 수습하지 못한다면 추석을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회초리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통일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 너무 결과를- 추상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아니 저거 어떤 경선을 앞두고 다수가 중앙의 어떤 지시나 체계적으로 입당을 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 이게 검찰의 지금 그 규모의 검찰의 부분에 주장이죠. 예. 규모의 부분에 대한 이견은 있어도 그게 검찰의 어떤 어느 정도까지 팩트로 드러나듯이 검찰은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뭐 예. 검찰 주장이나 예. 뭐 일각의 말에 의하면 뭐 책임당한 10,000명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이제 당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10,000명인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협으로 치면 2-3개 정도 예. 당협에 책임당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250여 개의 당협 중에서 2-3개 당협 정도 수준이 통일교가 들어와 가지고 뭐 당을 뒤흔들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영향 말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실정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정법에 대한 예.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예. 거고요. 저는 이제 다만 우려스러운 게 밝혀지지 않은 걸 갖다가 사실화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호도돼가지고 나가는 메시지들 그런 것들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교 분리가 우리 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떤 그건 당연히 예,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 모든 그런 혐의가 있는 것들은 의혹들은 국민 앞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저는 사법적인 부분들은 예. 다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방송 나왔을 때도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되어야 예. 된다고 한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 당당하게 예. 임하셔서 무죄를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예, 시간이 예. 예. 다만 영향을 한마- 미치는 예. 것들이 예. 뭐 이제 민주당에서도 특정 그 이제 유튜버가 이렇게 예.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똑같이 바라보면 또 여기까지 끝없는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듣겠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